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랜트 건설이나 운영에 필요한 산업용 정밀 밸브 모듈 등을 제조 판매하는 BMT라는 기업을 현재 살펴보고자 합니다. 1분기 때 성장성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면서 해당 사업이 각종 플랜트 사업이나 원자력, 석유, 반도체 관련돼서 설비를 공급하고 있는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면 N면가 500원이고 펀은 7.89, 펀은 7.89. 이동수가 조금 적네요. 거의 40% 정도만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고, 그렇다면 이게 관계자나 대주주 관련된 분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보니까 성을 따보면 이분이 대표이시겠죠. 40%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가족 관계자분들, JNH라는 기업도 한 6% 정도 가지고 있고,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시중 주식 물량은. 그 배당도 200원 정도로 1% 정도. 배당을 뭐 크게 보거나 이럴 부분은 아니고요. 펀은 계속 낮아지는데 아마도 작년 성장을 하면서 주식보다는 성장률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영업이익이 더 높아가지고. 실제로 보면 6.2배까지 터치하는 부분이고요. 많이 올라갔을 때는 23배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성장성이 좀 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주가 대비해서.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을 해서 2020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거기에 비해서 좀 더 영업이익은 증가되고 있고, 4배 정도, 매출액은 2배 정도인데 영업이익은 4배 이상 증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3억 원으로 2020년에 비하면 많이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예상치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1분기에도 잘 되고 있는 건 확인했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증가될 것이다. 200억 이상. 문제는 부채 비율도 2배 이상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 이렇게 보면은 아마도 공장 설립이나 기업의 좀 더 생산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공장 증설 같은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성장을 하겠다, 좀 더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채를 가지고 뭔가 회사의 규모를 좀 더 늘리는 거 아닌가라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영업으로 일하는 활동은 이제 마이너스에서 증가될 거라는 부분. 투자 활동 마이너스, 이건 좋은 증태고, 재무 활동으로 일하는 건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또 이제 증가되면서 아마 이 자체가 는 걸로 확인이 되고,
ROE도 마찬가지로. 다음 부채 비율이 120%대로 조금 많죠. 일반적인 비율로는 100% 미만을 좀 그나마 이제 그 정도까지는 감당한다 이러는 부분인데, 약간 그 위에서 있는 부분이라 조금 아쉽죠. 배당 성향은 2020년도에 30%였다가 뭐 지금 현재 부채비율로 봐서는 더 주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배당 성향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개발비가 조금씩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다 이익으로 넘어올 테니까. 근데 매출액이 늘어서 금액 자체로는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크게 계속 연구개발비로는 증가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고, 상품을 보니까 내수, 외수 모두, 그러니까 내수, 수출 골고루 상품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관계사, 하이콜, 하이리움 이렇게 두 가지의 관계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분석 포괄손익을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작년 말부터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계속 하락세였다가 작년 크게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1분기에도 잘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도 확인했고, 우리는 보니까 이제 연구개발비가 고정이니까 판관비가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익이 좀 더 증가될 가능성도 있고, 금융수익도 있었군요. 재무상태 정도를 보면은 부채 비율을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은 그렇게 좋진 않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이 걸립니다. 성장성은 올해 계속 하락을 하다가 매출이 증가되는 모습에서 부채까지 증가되는 모습이 조금 아쉽고요. 재고도 좀 늘었고, 매출 채권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로 봤을 때는 유동 부채 자체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부채 총계도 증가되고 있죠. 그러면 저희는 현금표도 그렇지만 보고서를 보면서 현금 대비 부채가 얼마 있는지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일단 영업으로 인한 현금활동 흐름이 마이너스로 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투자 활동이 약간 눈에 좀 띄는데, 현금 활동이, 투자 활동 현금 유출액이 434억 원, 유동 금융자산의 증가가 대한 부분이 112억 원이고, 유입액은 55억이 유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간 부분 대비하면 이거는 부채 쪽
일단 뭐 자산을 팔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단지 금융자산의 증가 때문에 유출이 됐다는 얘기는 뭔가 유동자산을 좀 파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은 좀 확인되진 않고요. 재무활동 같은 경우에는 장기 차입금이 증가되어 있고, 현금 유입액이 보면은 장기, 단기 차입금 모두 증가되는 차입금으로 인해서 재무활동 유입액이 커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이라 좀 갚아야 될 돈이 장기 차입금 증가율보다는 좀 더 크네요. 비슷하나? 아니, 좀 더 크네요. 3배 정도 늘었으니까. 장기 차입금은 한 2배 정도. 이 기업은 성장률로 따지면 다 좋아 보입니다. 매출의 성장률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확연하게 증가된 부분 이렇게 확인될 수가 있고, 뭐 다른 증가되는 부분이나 감소되는 것에서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고요. 단지 눈에 띄는 거는 부채비율이 높은 부분이고, 이동 비율에 대비해서 당좌 비율은 확실히 부채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치 자체로는 계속 1,000원대 중반 후반까지 증가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현재 수준으로는 갈 거다라는 예상치가 나오는데, 이제 주주 변동으로는 갖고 있던 사모펀드도 팔고 있고, 뭐 증여하는 라인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한번 주주 변동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본인들은 오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투자 및 신규 프로젝트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사업, 오일, 바이오 케미컬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에 대한 부분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긍정적인 활동이 예상이 된다.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중동 프로젝트에 힘입어서 유럽 시장 또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 이제 건설 중인 것들이, 근데 이거 336원으로 기초상품 가니까 그것 때문에 자산이 이렇게 부채가 늘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눈에 띄는 거는 300원대 건설 중인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자산 부분을 넘겨서 이 현금이 지금 한 200억 조금 넘는 현금 단기 금융 상품 합쳐서 200억 정도인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단기 금융 부채가 500억 정도로 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2배 정도. 그래서 저희가 볼 때 현재처럼 사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유동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지금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장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단지 그러면서 현금이 200억 정도에 대비해서 단기 금융 부채는 500억이 넘는다는 점, 이 부분만 조금 해결이 되면 아주 매력적이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죠. 차입금을 계속 갚아갈지. 보면 미수금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보면 22년도, 21년도를 비교해도 지금 엄청나게 늘었죠. 이게 전 쪽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미수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수금이. 그런데 전체 비용이 따지면은 그렇게 전체에 비하면 커 보이지 않기도 하는데, 일단은 미수금도 늘고 했지만, 미수금이 전체 금액에서 크지는 않지만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을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면서 차입금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봐도 2020년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때 한 7,000원대 주가에서 22년도 좋았던 부분, 23년도 1분기에도 좋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주가의 순이익에 주가가 빠르게 좀 반응하는, 순이익 따라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을 현재처럼만 가져가도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라, 우상향하고 전고점에서 지지하고 다시 고점을 뚫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조금 하락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반영이 안 되네요. 단기로 보면 지금 꾸준히 한 13,000원에서 1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는데 한 15,000원 정도에서 좀 거래가 의미있게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15,000원대도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이게 전에도 전고점이 15,000원대니까 이 정도 지지는 할 거는 같은데, 매출 영업이 올라가면 같이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이 차입금이 계속 증가된다든지 아니면 꺾인다면, 매출이나 영업이 꺾인다 그러면 이 차입금 부분이 굉장히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우려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차입금은 앞으로 성장률이 유지를 된다는 어떤 경영진의 판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생산 설비 능력을 올리는 부분으로 봐지는 부분들인데, 이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차입금도 갚아가면서 하면 좋은 모습을 주가는 보일 것 같은데,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차입금이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차입금 빼고는 다른 것들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봐집니다. 일단 이렇게 현재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